안녕하세요. 어제 오후에 한 4시쯤 됐나? 그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어떤 아가씨한테. 그러더니 뜬금없이 제 남친이 될 사람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했더니 혹시 뭐 주위에 친구들이 결혼한 친구라든가 지금 결혼하려고 하는 친구가 많으냐고 했더니 그것도 아니래. 그래서 아니 갑자기 왜 그러냐 해서 아니 저도 모르겠다는 거야.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뭐가 불안한 어떤 그 증상 같은데, 혹시 뭐, 일하는 데서나 집에서나 어떤 부딪힐 수 있는 문제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또 그런 건 또 특별히 없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지금 뭐 34살이면 히스테리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풀어봐야 알겠지만은, 글쎄, 저도 뚜렷한 원인을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 했더니, 한번 풀어달라는 거야, 사주로. 그래서 그럼 이름도 같이 한번, 불러보라고 해서 적어봤는데, 이름이 최수미야. 이름이. 최수미 씨. 사주를 좀 보니까, 이게 이제 본능적으로 뭐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결혼할 정년기가 됐으니까, 뭐냐면은, 남편이 굉장히 약하게 돼 있어요, 사주 구조가. 그리고 내가 남편을 극하는 기운이 굉장히 강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본인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남자를 내가 보호해야 될 입장에 있다는 거예요, 여자가. 그러니까 여성으로서의 어떤 보호받고 싶은 본능을 그걸 가져야 되는데, 그거 오히려 내가 남자를 보호해야 될 입장으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사주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마 직감적으로 뭘 자꾸 그런 걸 가끔씩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 왜냐면, 뜬금없이 그렇게 생각이 떠오른다는 건 본능적으로 뭐가 이렇게 예시를 해주는 거야, 예시. 그러니까 남자를 강한 사람을 만날 수는 없다는 거야. 이런 경우는. 강한 사람을 만나면 힘들어요. 왜냐면 어차피 남자의 기운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내가 보호해야 될 정도로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집안의 가장으로서 이렇게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는 게 편한 사주야. 그래서 한번 최수미 씨 사주하고 이름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힘이 불끈 솟아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최수미 씨 사주가 무진년, 지금 이제 34살에 무진년 경신월 신의 일 정유시에 태어났어요. 이 사주의 특징은 비경겁제가 강하죠. 자, 신금이 하나, 둘, 셋, 네 개나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고집하고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되면요, 남자하고의 어떤 관계는 원만하진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강한 기운이다가 또 기질이 굉장히 강하게 돼 있죠. 이 무진이 괴강이자 백호고요. 경신이 간여지동. 이 간여지동이 되면요, 이게 주위에 특히 이성하고의 문제는 이렇게 원만하지가 않다는 거야. 그 다음에 여자 사주에서 이렇게 상관을 이렇게 깔고 있으면 이 상관이 뭐를 극해요? 이 평관을 극하잖아, 관을. 이게 남편인데, 남편이 약한 정화인데, 여기에 강한 이 물이 왜냐면 이 금생수를 계속 받고 있죠. 이렇게 되면, 흘러가면. 그렇게 이 상관이 상당히 강해요. 이렇게 상관이 강하면 이 기운이 흘러갈 수 있는 이 재가 사주에 없다는 거예요. 이 재가 뭐냐면 이 사주에서는 뭐 돈도 될 수 있지만 이게 현실적인 어떤 인지 능력, 현실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 자, 이 상관성을 내가 제대로 이렇게 재로 생해주면은 이 사주가 상당히 좋게 흘러가는데, 내가 상할 재가 지금 없죠. 이렇다는 얘기는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데 목적 없이 열심히 하는 거야. 우리 가끔 이렇게 좀 고gun 같은 거 보면 활터 있죠, 활터. 활을 시위해서 딱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관역이 있어야 되죠? 근데 재가 없다는 건 관역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활을 열심히 땡겨서 쏘았는데 그게 맞춰야 될 관역이 없는 게 어떻게 돼? 그러니까 목적 없이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이 사주가.
그러니까 본인도 본능적으로 직감으로 느끼는 거야. 아니,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왜 이거 할까? 이런 마음이 가끔씩 들 거야. 이 죄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반드시 목이 필요해요. 죄가. 그 다음에 죄가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편관인데 이 편관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약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 이 상관이 극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정관이 힘들고 이 자체가 또 이 편관이 힘들고 또 하나는 이 가을 겨울 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냉기가 너무 강해. 그러니까 이 불이 이 제대로 이게 살아야 불꽃이 제대로 타오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는. 그러니까 남자가 힘이 없고 남자 자리가 원래 이 자리여야 되거든요. 이 자리든 여기에든 일지가 되든. 근데 이 시지로 밀렸다는 거는 어찌 보면 자식처럼 내가 보호해야 될 대상인지도 몰라요. 자, 거기다가 지금 여자 최수미 씨 사주가 상당히 본인이 강하죠. 강하다 기질도 강해. 무진 괴강백호에다가 경신, 이 간여지동이 껴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신금 입장에서 이 상관이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기운을 어디에 쓸지 모를 정도로 지금 이게 강해져 있는데 이 재운이 오지 않으면 이게 안 좋게 쓰인다는 거야. 재가 왔을 때 내가 상관이 재를 생해서 식재로 갔을 때는 이 사주가 원만한데 에너지 갈 데가 없으니까 극으로 하게 돼 있죠. 생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정화가 남편이 편관인데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이월 구조를 보면은. 지금 여기 보면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죠. 요거 이제 주인공이고, 금이고, 나를 생하는 토가 또 두 개가 있죠. 이렇게 됐을 땐 신강한 사주인데 기질도 강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본인이 좀 독불장군식으로, 가정에서도 내가 가장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갖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신금이 실질적으로 예리하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신경 노이로제 같은 데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집 남편처럼 왜 당신은 이렇게 못해? 이런 식으로 자꾸 닥달하다 보면 남편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이 사주 구성으로 봐서는 이 정화가 남편이 굉장히 무능한 걸로 나와요. 힘이 없잖아요. 꺼져가잖아, 지금 불이. 본인은 너무 강해져 있고. 지금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26대운을 지나고 있는데 지금 34살이니까 이 정사대운이 오면은 지금 이 정화 자체는 이 편관이 오죠. 자, 관운이 오니까 실질적으로 이 관 입장에서는 좋아질지 몰라도 이 신금 입장에서는 신경 쓰인다는 거예요. 관이 지금 편관이 껴 있는데 또 편관이 들어오죠. 이 편관은 나한테 실제로 이 신금 입장에서는 이 편관이 오면 안 좋은 게 뭐냐면 편관이라는 자체가 이렇게 잘 다듬어진 남편이 아니라는 거야. 깡패 같은 남편, 나를 푹 쑤실 수 있는 남편. 그러니까 다듬어지지 않고 뭔가 나를 힘들게 만들 수 있는 게 이 편관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밑에 이 사화는 이 지지자리, 별여자리 사에 충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 자리에 들어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 사주 구조가. 이 정화가 편관인데 편관은 원래 즐기기 위한 하나의 남자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통변할 때 애인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정관이 본 남편이고, 근데 여기 이제 정관이 지금 언제가 들어오냐면 36대운에 들어오죠. 이때는 아마 생각이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게 36대운에 병화가 떠 있을 때, 이런 경우는. 근데 지금 26대운은 그렇게 좋은 상황 아니죠? 이게 지금 아래로 강하게 들어오죠. 간여지동으로. 이 관이 상당히 강해져 버려요. 그러면 갑자기 내가 평상시에 내 강한 기운하고 맞닥뜨려져가지고 부딪힐 수가 있다는 거야. 이 관 때문에. 나를 갑자기 이 관이 약해서 나를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었는데 간여지동이 이렇게 26대의 오므로 인해서 내가 일단 실질적으로 이 관 때문에, 관 역할 때문에 내가 힘들 수 있다. 그동안 내가 거짓 부리고
내 나름대로 어떤 생활하던 패턴이 이 관여에서 내가 자꾸 통제를 받으니까 이 좋은 현상은 아니죠. 그 다음에 이 신축년이요. 신축년을 보면 나와 같은 신금이 들어오면서 관이 또 더 강해지죠. 아니, 비견이 더 강해지죠. 비견급제가. 그러니까 고집하고 자존심도 강해지는 현상이 오고, 그 다음에 이 축이 왔을 때, 이 지금 인성도 또 강해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꾸 내가 필요한 목화 기운은 안 오고, 나한테 필요 없는 지금 현재도 강한 기운에 토하고 금 기운이 온다는 현상은 좋은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월운을 보면 이제 경자월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또 겁재가 들어오죠. 실제로. 겁재운. 그 다음에 지지에는 자가 오면 이제 이게 지금 신자, 이게 반합이, 신자진 이게 지금 수국이 되죠. 그럼 이 상황에서는 식신상관이 상당히 강해져 버리죠. 이런 경우는 좋은 현상입니다. 강해져서 내 기운을 조금 뺄 수 있는데 이 식신상관이 이 강한 기운이 흘러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목이 없어가지고 가장 큰 문제는. 이 목기운이 들어왔는데 이게 36대부터 이제 목기운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럼 어찌 보면 이제 목화가 용신이니까 요때까지는 좋아요. 운상으로. 근데 자세히 뜯어보면은 실질적으로 목기운이 계속 들어오긴 하는데 이 천간의 기운이 10년마다 한 번씩 다른 방향을 가져가는데 요때가 가장 좋죠. 요 갑인대하고 을묘대올 때가 그나마. 그런데 지금 이제 26대운이니까 조금 힘든 상황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고, 일진을 보면은 이거는 마찬가지죠. 인성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죠. 근데 여기서 조금 기대할 만한 거는 이게 이제 습기운이 한습이 너무 강해져 있어요. 이사주가 한습이 너무 강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무술이 왔을 때는 이 조환기운 때문에 이게 조절돼서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건 물론 이건 이제 공부하기 위한 거니까 하루 일진을 왔을 땐 좋다는 거야. 무진 일진이. 근데 그렇게 흘러갔을 때 전체적으로 왔을 때 이 지금 수미 씨가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남자를 보호해야 될 입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이름에서 보면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배우자복을 봤을 때 이 월지의 기운하고 일지의 기운을 대비해서 이것이 음과 양이 나눠져야지 좋은데 이건 어떻게 돼요? 신자진, 해자축, 이렇게 수국으로, 금수로, 가을, 겨울로 가죠. 자, 그러니까 여기 계절이 만약에 가을 계절이면 이거 봄, 여름 기운이 왔을 때가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겨울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게 배우자덕은 좀 안 좋다. 복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나아요. 그렇게 되고, 그 이름에서 보면 최수미인데, 최수미에서 보면은 발음어획은 최가 지으시고, 수가 금기운, 미가 수기운이죠. 그러니까 금생수가 되니까 발음기운은 좋고, 그 다음에 자원어획을 보면은 최씨가 이제 토고, 그 다음 수가 목이고, 미가 토인데, 이 사주에서 필요한 게 목과 화죠. 이 목기운은 좋은데 이 토기운은 성씨는 어쩔 수 없지만 미에 있는 이 토기운은 좀 안 좋다는 거예요. 여기에 화가 들어와야 돼. 그래야 이게 이 자원호행이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사주에서 부족한 화기운을 도와주면 좋은데 이게 다시 또 맞다는 건 인성이 강해지면 또 지금 비견급제가 강한데 인성까지 강해지면 더 신강한 사주가 되어버리면요. 내가 오히려 판단이라든가 이 모든 행동할 때 오히려 그게 안 좋아. 너무 기운이 강하다 보면은 판단 미스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음양 조화를 보면 여자 이름에서 지금 저 짝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 홀수만 있죠. 이게 음양이 조화가 깨진 상태. 그 다음에 수리를 보면은 자, 사회생활을 하는데 조금 에너지가 강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공망자씨는.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 자리에 이 공망이 들어온다는 거는 이 사주에서도 그렇지만요. 이름에서 봤을 때도 내가 의지할 만한 남자라기보다는 내가 오히려 남자를 보호해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배우자 인연은 이렇게 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이제 본인이
선견지명이라든가 어떤 추진력이 강하고 이런 건 상당히 좋은데 가정을 꾸리는데도 16핵은 이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무능한 길수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16수가 있으면요. 남의 말을 잘 들어요. 잘 듣다 보면 그 판단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잘못하면은 내가 남의 부탁을 거절을 못하다 보니까 내가 점점 당할 수가 있다는 거.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부모, 지금 여기 어머니 자리, 여기 아버지 자리인데 아버지하고 얘는 좀 약한 걸 나와요. 12수가 있으면 이게 노다운 무봉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말년에 운이 안 좋다가 나오고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다가 나와요. 12수가 있으면. 그 다음에 여기 27수는 빈수레가 될 함정의 수리라고 해서 즉 돈이 잘 모아지질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 20수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 이름에서는요 수리를 뽑을 때 이 걸맞게 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 이게 최수미 씨가 어떤 여러 가지 잠깐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뭐 큰 부잣집의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재벌 정도가 되는 사람이면 모를까 27세를 쓰면 27에 이게 대인직격이라고 해서 상당히 이 그릇이 큰 그릇이기 때문에 현실이 받쳐주지 못하면 현실하고 괴리 때문에 이게 상당히 오히려 더 사람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자, 집안이 이렇게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데 내가 꿈이 크게 사람이 20세를 가지면요 굉장히 큰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 큰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받침, 즉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다면 사람이 잘못하면 엇될 수가 있다는 문제가. 그러니까 여기서 아쉬운 거는 27세기 자격력이 별로 안 좋다. 그 다음에 이제 공망이 있는 배우자 자리하고 자식 자리, 사회생활에 할 때 좀 애로사항이 있다. 근데 이거는 뭐 이게 기분 나쁘다 이걸 떠나서 본인이 이렇게 사주를 타고났으니까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다는 거야. 차라리 내가 남자한테 사랑을 많이 베풀어야 되겠구나. 모성애를 발휘해야 되겠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좋다는 거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왜냐면 부정적으로 가지면 어떻게 나만 더 비참하게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못 따라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차라리 사주하고 이름의 흐름을 알면은 내가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훨씬 마음이 편해요. 어차피 뭐 큰 자식 하나, 큰아들 내가 이렇게 거둔다고 생각하면 편하잖아. 그래야지 내가 의지할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집에서 좀 편하게 살아야겠다는 마음 생각하면 오히려 이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구조니까. 그래서 최수미 씨가 조금 마음을 이제 긍정적으로 가세요. 왜냐면 여기 보면은 본인이 내가 선견지명이 있으니까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면 오히려 훨씬 더 내가 보람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주에서 보면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좋게 멋지게 이렇게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주체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수미 씨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좋은 마음으로 남자를 만나십시오. 남자는 사주구조상 약하니까 혹시 강한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는 거야. 차라리 내가 보호해주고 싶을 수 있는 남자를 만나는 게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즉 행복한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게 기본적인 이제 계기가 되니까 남자 강한 카리스마가 있고 이렇게 좀 뭐 돈 많고 소위 이제 힘께나 주는 사람 만나면 둘이 싸우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약한 분을 만나시라 차라리. 그러면 훨씬 더 편하게 가정생활을 이끌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최수미 씨 사주하고 이름을 이제 분석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